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설날 자녀에게 용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자, 양로원에 가면 설 끝나고 누구한테 무엇을 받았다, 선물이며 용돈이며, 그리고 누구한테는 또 서운했다, 나는 얼마씩 세뱃돈을 주었다. 노인들끼리 얘기가 많죠. 자녀 이야기, 남 흉보기, 자기가 얼마나 부자랄까, 많이 베풀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양로원에서 그 이야기가 듣기 싫기 때문에 양로원을 안 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시골 지금 88세, 팔순 동무도 바로 집 앞에 마을회관이 있어도 잘 안 갑니다. 남 이야기하고 자식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보다 되게 안 좋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것도 있는 데다가 몸까지 불편하니까 이게 다리나 허리, 이걸 때로는 눕기도 하고 다리도 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해관이 그런저런 점이 불편도 하고, 또 남들하고 같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저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남 이야기 하는 거 하며, 그 다음에 어떤 자기 불편하며, 이런 것 저런 것이 노인들끼리는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동서보다 더 부자가 부자라고 하듯이, 마을 또래 친구보다도 내가 더 잘 살아야 부자라고 하듯이, 우리는 참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스트레스인지도 모릅니다. 왜 노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젊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많이 주고 싶죠, 부모한테. 그런데 결혼해서 양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경비만 해도 얼마나 부담이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날이 오히려 즐거운 날이 아니라 괴로운 날, 설날 마음이 설레야 되는데 설레지 않고 그전부터 우울해지는, 지내고 나면 더 우울한 그런 날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명절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용돈과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노인에게 취업입니다. 취업. 마침 매경에서 2월 6일자인가요? 매일경제에서 2월달 초에 설 돌아오기 한참 전에 비교 분석을 해놨습니다. 취업이 최고의 효도요, 자녀로서는 독립이 최고의 효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일면 기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식이 캥거루족이면, 캥거루는 이 유대류여 가지고 주머니에 자녀를 넣고 다니잖아요. 3배 더 쪼들린다. 자, 노인들의 중위소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위소득, 그 소득에서 나머지를 뺀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자, 미취업 자녀, 이게 최고의 걸림돌이라 그 말이에요, 노인에게. 미취업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힘드냐, 취업 자녀 있는 경우보다도. 자녀가 취업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조사에 따르면 다른 건 다 생략합니다. 간략하게 그 숫자를 통해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여유자금이 얼마나 나느냐, 소득에서 330만. 그런데 미취업 자녀가 있으면 어느 정도냐? 106만.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즉, 자녀가 그 미취업 자녀 중에서도 이것은 30대 말하는 겁니다. 30대 이상. 30 넘은 자녀가 취업을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모가 아무리 벌어도 대개 60대 초반이나 노인이겠죠.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라면 100명이 있으면 줄로 쭉 세워서 가운데 딱 끊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0등. 그 사람의 나머지 소득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106만 원밖에. 어떻게 이거 노후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취업해 나가면 그 3배에 달하는 330만 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거의 노인에 들어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취업하지 못하면 결국은 30 남은 자식 생활비 되느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신문, 똑같은 신문, 이거 오면입니다. 30 넘은 자식 생활비 되느라 허덕거린다. 노후 준비는 저리 가라. 뒷전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자녀의 생활비, 그 다음에 자녀가 취업 준비하면 취업 준비비,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이를테면 뭐 병원비다 뭐다 해서 다 자녀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취업 자녀가 있으면 여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설날 맞이해서 저 같으면 둘 다 이제 아들인데 다 취업을 다행히 했는데 둘 다 취업에 나가 있으면 취업 자체가 효도요. 취업에서 독립까지 했으면 독립 자체가 최고의 효자 요건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녀가 하나라도 미취업 자녀가 있으면 3배나 여유가 3배나 쪼들린다. 노후 준비할 엄두도 못 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은 역시 뭐다? 자녀로서는 취업이죠. 그 부모로서는 최고의 효자다고 누구다? 취업한 자녀. 취업에서 독립한 자녀라는 얘기죠. 슬프게도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질병들이 있다든가 여건이 안 되면 30 넘어도 취업을 못하는 수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뭐 우리도 6형제고 저쪽 처가 쪽도 5형제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노후 준비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생활은 경제적으로는 쪼들리게 되는 거죠. 참 저도 설 보내면서 양가 본가 우리 집에서는 6남매 또 뭐 다 모이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모였고 그 다음에 설날 이렇게 이제 또 2층 집인데 2층 거기에서 회갑 맞이한 재수씨 회갑도 잔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가로 와가지고 또 처가 장인장모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한 자녀는 또 멀리 제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 공항까지 전주에서 또 왔다 갔다 왕복 한 3시간.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쉬어야 되겠다. 이만 또 뭐 이제 큰아들은 또 올라가기 전에 또 밥 외식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사 다 끝나고 이거 다 끝났는갑다 했더니 또 어제 아침에는 이 처가 쪽에 또 이 문상 갈 일이 생겨가지고 여기 전주에서 또 충주까지 충주 이렇게 거리로 보니까 뭐 200km 안팎이어가지고 이거만 3시간 안팎이면 가겠다 했더니 제가 이제 지리를 몰라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휴게소에서 쉬어도 3시간 반이면 충분하겠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잘못 해가지고 빨리 나와서 국도를 탄다는 게 지방도로 접어들어가지고 헤매는 바람에 올라갈 때는 한 4시간 걸리고 뭐 내려올 때는 이제 역시 그냥 고속도로만 타고 내려오니까 한 3시간. 왕복 60대 후반이 7시간을 밥 먹으면서 이제 1시간 잠깐 쉬고 이렇게 했더니 특히 또 야간 운행이라고 했더니 역시 노안이 와서 야간에 만일 비라도 오고 그러면 눈이라도 오면 야간 운행하는 거 굉장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럴 때는 좀 포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설을 지냈는데 아무튼 용돈이나 선물이나 이걸 떠나서 자녀들이나 조카들이 취업했으면 용돈 안 받으면 어때요? 취업이 최고의 효도인데 이런 실태더라.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되겠느냐? 취업 작전 중요하겠죠. 근데 취업이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참 이제 자녀와 뭐 하여간 부담을 취업이 힘든 경우에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경제 활동을 아예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참 이런저런 그런 사연들이 많죠. 그런데 자기 자녀 잘 나간다고 양로원이나 마을에 가가지고 그냥 자랑 보따리를 풀어제끼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용돈을 얼마 주고 뭐 여행 뭘 어떠고 선물은 어떠고 참 사람 모이는 데서는 남 모이는 데서도 그렇지만 자기 친인척 모이는 데서도 또 뭐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지 않나 그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취업했다면 최고의 효자다. 최고의 효도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취업을 못했다면 어떻게 되니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영리하게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하기 힘든 경우라면 어떻게 이 고통을 분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